네, 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저희 유튜브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저의 부동산 경매책,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추후에는 저의 새로운 책 세관공매, 또 새로운 책 온비드 공매, 다양한 책들을 또 한번 선보이도록 하고, 지금 쓰고 있는 부동산 상식 특강책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237페이지, 집합건물 입찰 시 체납관리비를 주의하자. 체납관리비, 그죠? 예.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거죠. 일단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집합건물을 낙찰받을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납관리비를 꼭 확인합니다. 통상 뭐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가르쳐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체납관리비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나 관리비 납부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관리비는 잘 가르쳐주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합 건물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 통상. 네,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등에서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체납 관리비 중에 3년치 공용 부분 연체료만 낙찰자가 떠안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한 3억 원짜리 이를테면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또는 구분 상가를 낙찰받는데 체납관리비가 뭐 한 200만 원 된다, 또는 한 300만 원 된다. 그렇게 크게 뭐 부담스럽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3년치가 넘는다 하더라도 다 내줄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좀 얻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또 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죠? 체납관리비 얼만가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면 3년치 공용 부분은 얼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리사무소에 가서는 내가 낙찰받으면 체납관리비 크지 않다면 다 납부하겠다. 그 대신 나한테 좀 정보를 달라. 혹시 몇 사람이나 왔다 갔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 또 그 호수에 대한 평판, 뭐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는데 어떤 좋은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면 여러분 강남구 독동에 아마 타펠 같네요, 그죠? 체납관리비가 없는 경우, 체납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뭐 체납 관리비는 없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물론 나중에 낙찰받고 한두 달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밑에 용상 이촌동 체납 관리비가 있는 경우, 그죠? 체납액이 약 6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크게 고민스럽지는 않다 이럴 수 있는 게 낙찰 가격이 한 19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600만 원 정도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 있겠다. 네. 아무튼 3년치 공용부만 인수하는 건데 다 떠안는 조건으로 좋은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저의 사례 중에 보면은 어떤 아파트를 하나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체납관리비가 가령 뭐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3년치 공용 부분은 한 1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뭐 다 떠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명도 협상을 하러 갔는데 점유자가 조금 낙찰자한테 좀 약간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뭔데 네가 낙찰을 받냐, 뭐 등등등. 그래서 낙찰을 받은 뭐 제가 이를테면 그러면 체납관리비를 다 내세요. 400만 원을 다 내라. 그랬더니 안 낸다. 관리사무소에 갔어도 관리사무소도 저분이 말이 잘 안 통한다,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아들만 있다, 그러면 좀 약간 그런데 만약에 딸아이들이 있다, 그죠? 사실 저도 두 딸아이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 관리비를 안 내니까 단전 단수를 시켜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전 단수 함부로 못하죠, 여러분. 근데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겨울에 온수를 단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온수를. 그러면 아들만 있는 집의 아빠는 그래 뭐 온수 단절해라. 난 그렇게 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딸아이가 한 2명 있는데 온수를 단절한다, 그죠? 그러면 바로 체납관리비 중에 반절 200만 원 납부할 테니까 제발 온수를 쓰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명도는 서로 배려예요. 뭐 제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히려 또 상대방이 너무 악하게 나오면 또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약간 또 바보가 될 수 있겠다.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삶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그죠? 좀 따뜻함 그런 리더 또 많은 배려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하루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따뜻함을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화이팅!